자, 오늘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주제는 동화 속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읽고 안데르센 이야기라든지 그림 형제 이야기라든지 그런 동화를 읽고 디즈니 만화를 보면서 성장을 하죠. 근데 그 속에 진짜로 역사가 있었다는 거, 너무 뜬금없이 그냥 동화가 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라든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동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몇 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가 없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짠! 누구예요, 여러분들? 백설공주죠. 자, 여러분들, 백설공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 백설공주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냥 밝고 행복한 동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 이야기는 원래 처음이 전래동화야. 그냥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1812년쯤에 그림 형제가 이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냈고, 그게 우리한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게 이제 이런 동화들이거든요. 신데렐라라든지 백설공주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 그림 형제 이야기조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달라요. 여러 버전의 백설공주가 있어요. 전해 내려오던 백설공주, 그림 형제 백설공주, 흑설공주 이야기, 기타 등등 잔혹동화의 백설공주도 있고 굉장히 많은 버전의 백설공주가 있는데, 지금 할 이야기는요, 그림 형제의 초판본이라고 전해지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동화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왕비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님이 흑단 나무로 만든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다가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한눈을 팔더니 탁 하고 바늘에 찔려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어이를 불러라, 피가 난다 라고 했겠지만 우리 왕비님은 조금 다른 분이었어요. 감탄을 하면서 어머, 내 딸이 눈처럼 희고 흑단처럼 검고 피처럼 붉은 아름다움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면서 감탄을 했단 말이에요. 바늘에 찔려서 피가 막 나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로 흑단처럼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하얀 피부와 피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딸이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백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백설이의 어머니인 왕비님은 참으로 아름다웠지만 아까 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느꼈죠? 이분 범상치 않아요. 굉장히 독한 분입니다. 이 왕비님이 거울을 늘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이제 또 거울이 앞에서 왕비님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한 거지. 이 짓을 6년간 했어. 6년간. 보통이 아니야. 독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이 짓을 6년간 하고 백설공주가 7살이 되었을 때 왕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데 이때 거울이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대답을 하죠. 백설공주가 1000배는 아름다워요 라고 대답합니다. 화가 난 왕비는 딸이었던 백설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저주했지. 나보다 예쁘다니, 나보다 예쁘다니 하면서 지켜보는데 애가 점점점 예쁘게 자라거든. 날마다 거울한테 물어볼 때마다 백설공주가 훨씬 더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 왕비는 나중에 도끼에 차서 백설을 죽이고 소금간을 해서 요리를 해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냥꾼을 시켜서
간과 패를 가져오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사냥꾼이 백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숲으로 데려가서 다 죽이려고 하니까 백설공주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가 왕비님 눈에 도망 다시 띄지 않겠습니다. 저는 숲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살도록 할게요. 라고 부탁을 하면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해요. 이 망할 외모 지상주의로 인해서 백설공주는 살아나게 됩니다. 사냥꾼이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서 응 그래 어서 도망쳐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그리고 때마침 어린 멧돼지가 지나가자 사냥꾼은 그 어린 멧돼지를 잡아서 간과 패를 꺼내 백설공주 것이라면서 왕비님에게 바쳤어요. 딸의 간과 패라고 생각했던 왕비는 그것을 요리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고 백설은 그렇게 막 서글프게 산을 넘고 숲을 지나서 난쟁이들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굉장히 작은 집이었는데 깔끔했던 집이라서 백설공주는 거기에 놓인 음식들을 먹고 거기에 놓인 와인을 먹고 무전 취식을 한 뒤 피곤해진 백설공주는 침대에 누워서 그대로 잠이 들었답니다. 밤이 되자 난쟁이들이 돌아와서 침대에 누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난쟁이들 역시 외모 지상주의였기 때문에 예쁜 백설공주와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어요. 한편 왕비의 질문에 또다시 거울이 대답을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백설공주가 분명 전생에 거울한테 무슨 죄를 지었던 게 분명해요. 저 산 넘고 숲을 넘어서 난쟁이들과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훨씬 예뻐요! 라고 대답합니다. 왕비는 속은 것에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할머니로 변장을 해서 백설에게 허리띠를 선물하는 척하면서 확 조여서 백설공주를 기절시켜버립니다. 하지만 때마침 이를 발견한 난쟁이가 백설공주를 살려냈고 실패한 왕비는 다시 한번 독을 바른 빗을 들고 백설공주를 찾아갑니다. 그 빗으로 머리를 빗은 백설공주는 갑자기 깨꼬닥하고 쓰러져요. 하지만 또다시 난쟁이들이 이를 발견하고 살려줍니다. 이쯤 되면 왕비도 쟤는 안 죽는갑다 하고 포기할 법하고 백설도 이쯤 되면 안 사요 시전할 법한데 둘 다 겁나 찔깁니다. 이번에는 독이 든 사과를 건네요. 독이 든 사과를 탁 먹고 쓰러진 개복치 아니 우리의 백설공주는 당시에 이제 난쟁이들이 또다시 살리려고 했지만 사과 조각이 기도를 막은 것이 당시 의료기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난쟁이들이 밤낮을 울면서 살아있는 것 같으니 백설을 차마 묻어버리지 못하고 유리관에 백설공주를 눕혀놔요. 질식해서 4분 이상 뇌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뇌에 손상이 오게 되고 결국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하게 되는데 나중에 백설공주가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백설공주는 기도가 막혀서 질식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독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치밀하지 않았을 거야. 조선시대 때도 사약을 만들 때 비상, 초, 부자 이런 걸 넣어서 사약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체질이 맞으면 이 사약이 약이 돼요. 때문에 죽지 않고 백설공주 역시 약발이 돌아서 잔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유리관에 눕혀진 이 백설공주는 때마침 지나가던 백수왕자가 거기를 왜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때마침 지나가던 왕자가 죽어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한눈에 뿅 갑니다. 망할 외모지상주의, 이제는 시체를 사고팔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지만 널 위해 내 팔을 희생할 순 없어 라고 생각했던 왕자는 하인들에게 관을 나르라고 시켜요. 그래서 하인들은 막 이 무슨 시체를 갑자기 이고 지고 막 하루 종일 고생을 하는 거야. 짜증났겠죠. 쉬는 시간에 이 관을 탁 내려놓고 관 딱 연 다음에 아 이런 여자 때문에 내가 이씨 이러면서 백설공주의 싸다구를 한 대를 날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턱 하면서 사과가 툭 나와요. 그렇게 되살아난 백설공주는 왕자랑 결혼식을 올립니다. 생명의 은인은 하인인데
결국 왕자랑 결혼하죠. 그리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파티를 열 거 아닙니까? 왕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파티를 딱 여는데 파티에 백설공주가 당당히 자기 친모를 초대를 합니다. 왕비를 딱 초대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던 왕비는 결혼식에 가기 전에 지치지도 않는지 또다시 거울에게 물어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는데 갑자기 거울이 이웃나라의 새로운 왕비가 당신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왕비는 날듯이 이웃나라로 달려갔어요. 도착을 딱 해서 보니까 내 딸인 거야. 아이쿠 잘못 걸렸다 싶은 거지. 하지만 백설공주는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니를 맞았어요. 그리고 여봐라 대령해라 라고 하면서 시뻘겋게 달군 쇠구들을 어머니한테 신깁니다. 살이 벗겨지고 익어가는 과정에서 괴로워하던 어머니를 보면서 딸이 굉장히 즐겁게 파티를 끝낸다는 내용이에요. 사이코패스가 유전된다는 내용이죠. 이게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이야기가 섞였냐면 친족 살해 혐의, 네크로필리아, 식인, 정신착란, 기타 등등의 소스가 버무려진 이 호러, 스릴러물이에요, 사실. 어쨌든 백설공주 이야기는 여러분들 실존 인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전해지는데요. 실존 인물이라고 전해지는 사람이 2명이에요. 2명이나 돼요. 아마 이 둘의 이야기가 짬뽕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초상은요, 백설공주로 여겨지는 사람의 초상은 아니고요. 블레싱턴 백작부인이라고 마거릿 가드너라는 여자의 초상화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막 머리도 까맣고 예쁘고 볼도 막 발그레하고 막 너무 예쁜 얼굴이라서 백설공주로 착각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분의 초상을 두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마르가레테 폰 발데크라는 여자예요. 공주는 아니었고요. 독일 공작의 딸이었어요. 마르가레테는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마르가레테가 아주 어렸을 적에 친어머니가 사망했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가 이 마르가레테를 미워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됐어요. 계모는 항상 마르가레테를 구박했고 괴롭혔고 이 구박을 못 이긴 마르가레테는 집을 나와서 밖에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렸는데 이 마르가레테가 살던 지역에는 탄광촌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당시 탄광촌에는 누가 사냐 하면 좁은 탄광에 애들을 집어넣어요. 탄광을 크게 팔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하게 파고 작은 아이들을 집어넣어서 일을 시키고 그 아이들이 광부죠. 그 아이들이 허리가 휘고 막 그 안에서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 어른이 돼도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난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 때문에 백설공주 이야기에 난쟁이가 등장하는 겁니다. 계모가 죽이려고 했었다는 설도 있고 그냥 계모가 너무 괴롭혀서 가출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마르가레테가 16살이 되던 해에 벨기에 궁정으로 떠나게 돼요.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여러 남자를 만나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스페인의 왕위 계승자였던 펠리페 왕자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펠리페 2세예요. 두 사람은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계모는 이 마르가레테가 왕비가 되는 것도 좀 떨떠름했고 이 펠리페 집안에서도 아니 아무런 정치적으로 이득이 없는 여자를 결혼시키자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두 집안에서 격렬히 반대를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르가레테는 21살의 나이로 독살당합니다. 당시에는 병으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서를 작성했을 당시 마르가레테의 필체가 굉장히 많이 떨렸고 당시 정황을 봤을 때 독살설이 유력합니다. 누가 독살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펠리페 2세의 아버지였던 카를 5세가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좀 우세해요. 이후에 이 펠리페 2세 이야기를 잠깐 해봅시다. 백설공주에서 넘어가서 이 펠리페 2세가 마르가레테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펠리페 2세는요, 진짜 결혼 운이 없었어. 첫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인이 외사촌이었어. 첫 번째 부인이랑 결혼을 해서 돈 카를로스라는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엄마가 죽었어. 며칠 안 돼서 이 돈 카를로스라는 아들을 낳고 바로 사망합니다. 혼자가 된 이 펠리페 2세는 아들을 데리고 10년 동안 혼자 살다가 두 번째 결혼을 해요. 두 번째 결혼을 한 게 영국의 여왕 메리 1세였습니다. 하지만 약간 반강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메리 1세가 사망했어요.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자식 복도 지질이 없고 아내 복도 지질이 없었던 그는 또다시 결혼을 합니다. 메리 1세가 사망하고 바로 다음 해 결혼을 하는데 이사벨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요. 하지만 이 이사벨이라는 여자는 딸만 줄줄이 5을 낳다가 사망했어요. 5째를 낳다가 또 죽습니다. 셋째 부인까지 이른 이 펠리페 2세는 또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동생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랑 결혼을 하는 거죠. 이 조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넷, 딸을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 3명이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 이제는 첫째 아들 돈 카를로스랑 5번째 아들만 남았는데 5번째 아들이 왕위를 잇게 됐어요. 아니, 원래는 첫째 아들이 왕위를 잇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장자에게 돌아갔었어야 할 왕좌였는데 카를로스는 절름발이에다가 꼽추에다가 엄청 몸집도 왜소하고 말도 더듬고 지능까지 떨어지는 애였어. 심지어 거기다가 유전병의 좀 부작용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천성까지 포악해. 성격도 진짜 더러워. 어린애가 좋아하는 게 하인들 괴롭히기, 동물 학대하기 이런 걸 좋아해요. 동물을 괴롭히다 못해 뱀 머리를 물어 뜯는다든지 토끼를 산채로 굽는다든지 이게 짜증이 나니까 나중에는 왕실 마국간에 있는 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한 20마리 정도를 죽여요. 하지만 이 카를로스가 어느 날 계단에서 한번 구르더니 확 바뀌어버렸어. 헉, 어머나! 더 또라이가 돼버렸어. 더 또라이가 돼가지고 누가 신발을 만들어 오잖아요? 신발이 마음에 안 들잖아. 이 자식아, 네가 먹어봐. 먹어! 이러면서 구두장이한테 신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신발을 먹이기도 하고 펠리페 2세, 자기 아버지인 펠리페 2세를 죽여버리고 싶다면서 암살 계획까지 세웠어요. 근데 이게 들켰네. 갑자기 다이아몬드를 삼키더니 불에 막 뛰어들어서 자해를 막 시도를 해요.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여봐라, 산딸기 파이를 가져오너라 이러면서 파이를 막 먹더니 막 토해요. 물을 막 마시더니 물을 막 토해요. 그러다가 꾀꼬닥하고 죽어버립니다. 뭔가를 먹다가 토하고 먹다가 토하고 해서 펠리페 2세가 독살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돌았는데요. 원래 돈 카를로스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냥 앓다 죽은 거라고 현대에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돌아와요, 여러분들. 백설공주 이야기잖아. 자, 백설공주 두 번째 후보입니다. 두 번째 후보의 이름은 마리아 조피아 마르가레타 카타리나 폰 에르탈이라는 아가씨예요. 마리아는 어머니가 10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사망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계모가 들어오게 됐죠.
계모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엘리사베트.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었던 클라우디아에게 첫 번째 결혼에서 낳았던 자식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을 굉장히 예뻐하고 마리아를 엄청나게 차별했다고 해요. 말하다 보니까 좀 뭐랑 비슷하죠? 콩쥐팥쥐 같기도 하고 신데렐라 같기도 한데, 이 신데렐라 아버지급으로 눈치가 없었던 마리아의 아빠는 유리세공업으로 유명했던 지역에서 만든 거울을 계모에게 선물합니다. 이 거울의 별명은 말하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거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짠. 그래서 거울이 진짜 말을 하나요? 진짜 말은 할 줄 모르는데, 당시 마리아가 태어났던 지방에서 생산이 되는 유리랑 거울이 굉장히 품질이 좋은 지역이어서 진실만을 말한다 라는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거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 형제가 따다가 말하는 거울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게다가 거울이랑 유리는 나무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숲에서 만들어졌고, 마리아의 집 근처에는 탄광과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르가레테와 비슷한 경우로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일하고 있는 그 탄광에 학대를 받던 마리아가 잠시 몸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와 난쟁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중간의 이야기는 그림 형제가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후에 독사과를 먹는다는 설정이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우선 마르가레테가 독사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나왔을 설정일 수도 있고요. 이 마리아가 살았던 로어라는 지방에는요, 열매가 자라는데 이렇게 생긴 열매예요. 네, 이 열매의 이름은 벨라도나라는 열매예요. 이 벨라도나는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을 가진 식물인데요, 맹독을 가진 식물이에요. 맹독을 가진 식물이라 고대 로마인들은 독화살에도 바르기도 했고요. 독화살에 바르는 독으로도 쓰기도 했고, 독살할 때도 이 벨라도나를 넣었어요. 엄청나게 강한 독성 때문에 만드라고라랑 함께 악마의 풀로 불릴 정도로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 독초 이름이 벨라도나, 아름다운 여자인 이유는, 옛날에는 서클렌즈가 없잖아요. 지금은 서클렌즈를 써가지고 이제 막 여기를 좀 크게 막 더 이렇게 막 빛나게 더 크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이 벨라도나를 섭취를 하거나 벨라도나를 액으로 만들어서 눈에다가 넣으면 눈이 동공이 커지고 더 반짝반짝반짝반짝 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공이 계속 이렇게 신경 말단이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동공이 풀리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해 보일 수 있는데, 적정량을 넣지 못하면 실명된다고 합니다. 이게 독이니까요. 지금은 아니 이게 웬 미친 소리야 싶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박가분이라는 화장품 파우더가 있었어요. 그 박가분을 쓰면 얼굴이 엄청나게 하얘질 수 있었는데, 그 안에 납이 들어있어서 당시 여자들이 납 중독이 많이 걸렸었어. 또 중세 유럽에서도 하얀 피부를 굉장히 선망을 해가지고 피를 막 빼, 거머리를 막 붙이고 막 칼로 막 째가지고 피를 줄줄줄 흘려. 그럼 이제 어때? 얼굴이 창백해지겠죠. 그 정도인데 독초쯤이야 별거 아니죠. 그래서 결국 마리아든 마르가레테든 독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독사과를 먹고 백설공주가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백설공주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